최고 평균 온도가 한 37도, 38도 이렇게 되니까 선글라스도 안 쓰기가 힘들고요. 어떻게든 이 땀을 닦아내고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뭘 해도 땀이 나고 마이크의 데드캣마저 저를 괴롭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오닉 5 AWD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더워진다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좀 유독 더운 것 같습니다. 평균 온도가 지금 31도, 32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고 온도가 37도, 38도 이렇게 나오는 날씨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선글라스도 좀 끼고 땀도 좀 범벅으로 흘리고 있고 이 마이크도 손에서 들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모델 중에서도 사륜구동이 적용이 된 이 AWD 모델입니다. 일전에 몇 번 이 아이오닉 5 RWD 모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이 위에서 하나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준비한 모델은 이 앞쪽 바퀴에도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된 AWD 모델입니다. 이 모델과 함께 RWD 모델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AWD 모델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아의 EV6하고는 달리 이 아이오닉 5는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고 출고도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 아이오닉 5를 지금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 5 동호회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면은 생각보다도 많이 더 출고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보이는가 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 아이오닉 5가 도로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반도체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부족이라는 이런 좀 좋지 않은 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이 쉬었다가 돌아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출고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A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전기차라면은 거리도 길어야 되고 이왕 전기차 사는 거 힘도 세야 돼 라고 해가지고서 이 AWD 모델을 많이 기다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AWD 모델이 RWD 모델보다도 훨씬 더 출고가 나중에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출고 속도도 한참 더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만나보기 힘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를 보면은 AWD인지 RWD인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외관상에서는 큰 차이는 정정할게요. 작은 차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트렁크 쪽에 부착되어 있는 사륜구동 레터링, H트랙 레터링이 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정도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주행을 하는 모습에서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유턴을 한다거나 코너를 돈다거나 할 때 이 회전 반경에서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차이점을 알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굳이 또 차이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프론트 트렁크 공간, 흔히 프렁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공간이 이 AWD 모델이 더 깊이가 낮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앞바퀴 차축에 전기 모터가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정도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이오닉 5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 이 휠베이스가 3m에 달하죠. 이 휠베이스 자체도 상당히 긴 그런 휠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2.5개 정도 소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A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에도 이 구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이 회전 변경이 훨씬 넓어진 탓에 이 3개 차선은 있어야지 좀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유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회전 반경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필수로 후진을 해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환경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시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은 분명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사이드미러 카메라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일같이 차를 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나마 좀 빨리 적응을 하는 편인데, 저도 그렇고요, 다른 동료 기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자동차 관련 영상을 즐겨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어느 정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저희 영상이나 다른 자동차 영상을 자주 찾아보지 않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최신 기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철학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아이오닉 5를 구성을 한다면은 이 사이드미러 카메라는 좀 빼고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WD 모델과 AWD 모델 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뒤쪽 트렁크에 사륜구동을 뜻하는 H트랙 레터링이 더 추가로 붙어 있다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외관에서는 어떠한 차이점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WD도 마찬가지였지만 요 뒤쪽 유리를 닦아주는 와이퍼가 없다는 겁니다. RWD 모델을 시승을 할 때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이 위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AWD 모델 역시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차가 깨끗하기 때문에 뒤쪽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거나 먼지가 쌓였다거나 그 상태에서 또 밤이 된다거나 한다면은 뒤쪽 유리를 통해서 뒤쪽을 보는 차 내 후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수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껏해야 사이드미러 정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식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된다면은 그 각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한층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공기 저항에 대한 이 공력 성능을 이용을 해서 와이퍼가 없어도 깨끗한 뒤쪽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퍼가 없는데 뒤쪽 유리를 닦지를 못하는데 공기의 흐름만으로 뒤쪽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한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험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비가 온 다음에, 그때 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할 때도 비가 왔었죠.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저녁 시간대가 되니까 뒤쪽은 전혀 이 시야 확보라고 하는 원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AWD 모델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동일한 아이오닉 5니까요, 뒤쪽 와이퍼가 존재를 하지 않고 지금은 깨끗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먼지가 쌓인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 그 상태에서 밤이 된다면은 뒤쪽 시야 확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뒤쪽 유리 쪽을 통해서 뒤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편집을 하면서 순서가 좀 정리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뒤에서 주행을 하면서 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오프로드 모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엄청나게 심한 오프로드를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뒷유리가 흙먼지 때문에 이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조사에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공기 저항이라든가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쪽 유리의 이 클리어함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뒷유리에 붙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공기의 흐름 때문에 여기 붙지 않고 더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저희가 자주 시승하러 오는 이 오프로드 코스 테스트를 하러 오는 이곳에서 다른 주행을 했던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흙먼지가 덜 묻었다거나 좀 그렇게 느껴지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히 그런 점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햇볕 쨍쨍 내렸지고 이렇게 마른 날씨라서 이렇게 흙먼지가 붙은 거 아니냐, 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더욱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부슬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소나기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 빗물에 온갖 먼지나 도로에서 올라오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엉겨붙게 되면서 이 뒤쪽 유리가 더욱 더 얼룩이지게 되는, 그래서 뒤쪽 시야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차 출고되기 전에 뒷유리 발수 코팅하고 타셔야 돼요 라고라도 좀 설명을 하는 것도 이상해요.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추가로 돈을 더 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차 개발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문제는 EV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현대차가 트렁크 전체를 교환을 해주던가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와이퍼가 들어간 부분으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모델을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앞쪽 차축에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요, 출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롱레인지 기존에 시승했던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4kW, 214마력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301마력을 발휘를 하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60kgps가 살짝 넘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외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 이 아이오닉5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고 합리적인 그런 구성의 이 실내 구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런 주행 감각, 그러니까 편안한 주행 감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굳이 AWD여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그런 퀘스천 마크가 계속 따라오기는 합니다. 이따가 오프로드 비포장도로에서 주행하는 장면도 살짝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상당히 강력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차에 꼭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이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AWD라는 것, 사륜구동이라는 것에서 오는 이 접지 능력, 그러니까 이 주행에서의 안정성 측면도 있지만 이 강력한 이 성능을 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좀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만한 출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RWD 모델을 시승을 할 때도 이렇게 뒤로 통 튕기는 그런 가속감이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AWD 모델은 진짜 뒤쪽에다가 이렇게 확 밀어 넣는 듯한 그런 상당히 강력한 가속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속도가 지금 시속 66km, 67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엑셀을 끝까지 딱 밟아버리면 시속 100km 이상까지 가속을 하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상 더 가속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전기 모터의 특성 때문에 이 속도가 올라가는 이 가속의 정도가 확 줄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시속 100km, 110km를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다 못해 남아 도는 그런 가속력,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트랙이라고 하는 현대차의 이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서 이 각각의 바퀴에 어느 정도의 구동력이 배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4개 바퀴에 골고루 이 구동력이 배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가속을 할 때는 4개 바퀴에 전부 다 이렇게 구동력이 배분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개 바퀴에 골고루 배치가 되고, 또 항속을 하는 경우에는 뒤쪽 바퀴에 더 집중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꾸준한 힘을 발휘를 하기 위한 그런 세팅으로 구성을 했지, 가속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세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조금 더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이 각각의 전달되는 힘도 골고루 잘 분배가 되고 있고, 2개의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힘 자체가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이 늘어난 무게가 딱히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 차체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이 2개의 전기 모터에서 발휘하는 힘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무거워졌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치고 나간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코너를 좀 빠른 속도로 돌거나 했을 때 차의 안정성은 RWD 모델과 비교하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쪽 바퀴에도 이게 구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쪽에서도 그렇고 뒤쪽에서도 그렇고 빠르게 이렇게 차를 돌려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게 인상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의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오프로드 코스를 들어가던 그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늘 그렇듯 이 차의 한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미리 좀 주행을 해봤는데, 사실 이곳이 저희가 랭글러 뭐 글래디에이터라든가 이런 오프로드용 차들을 테스트를 해봤던 그런 코스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달렸던 그 코스는 주행을 못했습니다. 주행을 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차의 휠베이스가 유독 길기 때문입니다. 3m에 달하는 이 휠베이스는 분명 이 차가 이제 이 뭐 범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요건으로서 작용을 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차에 적용된 이 H트랙이라는 사륜구동 자체가 오프로드를 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스노우 모드라고 하는 이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눈길이나 이런 데서 탈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 차가 뭐 본격적으로 뭐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에 있는 이 약간 울퉁불퉁한 이 흙길 정도를 좀 천천히 달려볼까 하는데, 이렇게 달려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륜구동을 적용을 하면서 들어가게 된 이 주행 구동력 배분, 이 게이지죠.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대체로 네 바퀴에다 골고루 이제 구동력이 배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뒷바퀴에만 더 구동력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대각선 왼쪽 앞바퀴 오른쪽 뒷바퀴 이렇게 구동력을 확 나눠준다거나 그러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라든가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듀얼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한 가속력,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훨씬 더 강한 가속력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고, 또 눈길이나 이런 것들에서 탈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차는 도심을 위한 SUV라는 거죠. SUV라는 이 차종의 분류 때문에 이 차를 끌고 산으로 올라간다거나 뭐 잘 포장된 뭐 차량용 이 통행로가 아니라면은 굳이 뭐 접근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조심조심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고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저 정도면은 여기 우리 동네 어디 근처일 수도 있겠다, 비슷할 것 같다,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도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H트랙은 도심에서 잘 달리고 또 고속 주행이나 이럴 때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세팅으로 개발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H트랙이 적용됐다고 해서 이런 차들을 끌고 산에 들어간다? 그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대로 뭐 촬영 마치고 탈출을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롱레인지 AWD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RWD 시승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AWD 모델만의 이 차이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차의 성향상, 차의 성격상, 차의 컨셉상 이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사륜구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 차의 주행거리 테스트까지 아이오닉 5 혹은 전기차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아이오닉 5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사이드미러 카메라는 제외를 할 것 같고요. 저의 운전 환경, 저의 주행 환경에 따라서
후륜구동, 사륜구동이 아닌 RWD 모델로 구매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차 혹은 전기차 아이오닉 5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AWD를 선택을 할지 RWD를 선택을 할지 이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